간호중의 민규동 감독님과 이유영 예수정 배우님, 만신의 노덕 감독님과 이동희 이현희 배우님, 인간증명의 김의석 감독님과 장유상 배우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안쪽에 마련된 좌석부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네 분의 감독님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것을 SF8이 해냈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해주신 기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작품 소개와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일 끝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8에서 블링크를 감독한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블링크는 뇌에 인공지능을 이식한 형사가 인공지능과 함께 살인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블링크에서 미래에서 온 형사 역할을 맡은 이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링크에서 인간인 듯 인간이 아닌 AI 인공지능을 맡은 선왕 역의 하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호중 연출한 민규동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호중에서 간호중과 정인을 연기한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비나 수녀를 맡았습니다. 간호중에서 예수정입니다. 네, 만신을 연출한 노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신에서 선호 역을 맡은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신에서 가람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증명에서 영인 역할 맡은 장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증명 연출한 김의석입니다. 네. 사실 민규동 감독님은 이 자리에 간호중의 감독님으로도 와 계시지만 이 전체 SF8이라는 프로젝트를 아주 기획하고 총괄한 그런 총괄 기획자로서도 자리하고 계신데요. OTT 플랫폼 그리고 전통의 MBC 그리고 영화 감독들이 함께한 이 아주 놀라운 거기에다가 SF라는 장르를 함께하는 이런 그 기획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기획 의도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한국영화 감독조합 DGK의 대표로 제가 와 있는 걸 수 있는데요. 감독님들이 많이 계시고 거기 새로운 도전이나 다양한 영화들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데 감독조합 행사에 오셨던 그 최승호 전 MBC 사장님께서 영화 감독으로 저희 행사에 왔다가 감독조합과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주 그냥 가벼운 제안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 작년 초부터 계속 구상을 하다가 평상시에 SF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어렵고 서양의 어떤 독점적인 장르로 많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우리들 마음속에는 SF에 대한 욕망들이 굉장히 크고 해서 이번 기회에 SF라는 새로운 장르로 다양한 감독님들이 모여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것도 극장 개봉이 주는 그 큰 자본의 압박과 어려움들과는 다른 완전 새로운 플랫폼에서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써보고 원하는 배우들과 또 기존에 있었던 길이와는 다른 길이감으로 새로운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자라는 것들을 한 1년 반 정도 진행했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먼저 감독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인간증명의 김의석 감독님, 인간증명이라는 이 제목에서 이미 영화가 품은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붙여진 제목인가요? 제목은 이야기를 원작을 먼저 받고 거기서 좀 영감을 얻어서 이야기를 만들던 중에 최승자 시를 읽다가 생존 증명이라는 구절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네. 만신의 노덕 감독님, 이 영화 속의 만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성 무당이 아니라 아주 인공지능 운세를 서비스하는 그런 아주 SF적인 그런 서비스인데요. 아주 주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이 운세라는 것을 이거 과학적이고 미래적인 이 SF랑 접목시키게 됐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 우리 뭐 생활 전반을 뭐 더 발전시키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어떤 미스테리를 품는 것도 어떤 과학이 지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의문들 꼭 그런 운세나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면 사후 세계나 되게 영혼이나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실제로 어떤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소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운세랑 과학이나 미래적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반대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과학이 풀어내지 못한 아직까지 미스테리의 영역을 이런 운세와 또 접목시켜 나가는 그런 SF 영화를 만들어 주셨군요. 간호중의 민규동 감독님, 사실 간신이나 허스토리를 통해서 이미 이유영 배우, 예수정 배우와는 함께 만났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요. 근데 시대도 다르고 굉장히 질감도 다를 법한 이 작품을 하면서 다른 장르를 통해서 이 배우들을 다시 만나시면서 카메라에 담았을 때 느꼈던 어떤 새로움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그러게요. 새로운 장르로 만났는데 사실 예수정 선배님은 작품 과정 속에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뭐랄까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어떤 세계관에 있어서 정말 남다른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걸 느꼈었고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어떤 인물로 초대해서 그 인상들을 더 강하게 표현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다행히 초대에 응해 주셨고 또 이유영 배우는 눈동자가 독특하잖아요. 네. 그러시죠. 네. 원래부터 좀 이렇게 오래 바라보면 좀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그냥 보통 사람과 AI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이는 면과 또 우리가 좀 신비스럽게 느끼는 면, 그 두 가지 면을 같이 잘 표현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어려운 1인 2역들을 잘 소화해낸 것 같아요. 블링크의 한가람 감독님, 전작에서는 인간의 몸, 우리 아워 바디에 대해서 탐구하셨었는데 이번 이 영화에서는 사실 인간의 판단이나 감이 기계의 예측, 정밀한 예측이 더 정확해지는 그런 시대에서 블링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전달하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인공지능이 사실 이미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 앞으로 사람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교류하면서 살게 될까를 상상을 해봤었고요. 블링크는 일단 고참인 형사와 신참 형사의 버디물 형식을 띠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입이 인공지능이라는 SF 설정을 가져왔고 일단 형사인 지우는 좀 인간적으로 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행동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좀 변화하는 과정을 같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좀 이어가겠는데요. 블링크의 이시영 배우님과 또 하준 배우, 또 이시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블링크를 촬영을 하면서 인간 배우로서의 자신의 감과 이런 느낌에 대한 믿음이 더 공고해졌는지 혹은 발전하는 이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놀라움이 더 커지셨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AI에 대한 놀라움을 느낀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도 일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인 거랑 제 생각도 같은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조화해 나가야 되느냐의 문제이고
그걸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들이 저도 너무 많이 와닿았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아직도 이제 저의 감을 믿는 편이고 아무리 좀 발전되어 가도 아날로그적인 거에 좀 더 애착이 가는 편인데 이렇게 블링크 함께 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 감독님이랑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약간 저희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드라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편리하고 재미있고 그다음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뭔가 평화로운 공존을 택하신 네네네. 셈이군요. 하준 배우님, 이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 선왕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도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배우 하준 배우는. 네네. 어쩌면 이 프로그래밍된 이 로봇이랄까 인공지능을 데이터를 그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을 연기해야 하는 인간 배우로서의 어려움 어떤 것들이었나요? 사실 그 사전에 감독님과 캐릭터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면서 토론 같은 걸 하면서 했던 건데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꼭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뭐 딱딱하게 정리되어 있거나 그런 걸 좀 풀어놓는 게 어떻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그 흔히가 인공지능은 이래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일단 제일 안 했고요. 캐릭터적인 거는 성격은 제 평소의 성격과 제일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선왕이 그냥 좀 털털하고 발랄하고 뭐 좀 그런 편이어서 연기할 때는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답게 하자가 제일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인공지능으로서 좀 배워나가는 부분들이나 뭐 AI적인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 것들은 감독님께서 또 굉장히 섬세하게 다 잡아주셔가지고 그런 거는 전혀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예. 네, 간호중의 이유영 배우는 독특하게 또 두 개의 역할을 또 연기를 하셔야 됐었는데요. 하나는 또 간병 로봇이고 또 한 명의 캐릭터는 긴 시간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호하면서 사실 정작 본인이 간호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인물을 연기를 했어요. 우리 김병의 효자 효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영화를 찍으시면서 나라면 하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정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사실 저는 로봇 연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런 경험이 없지만 가족이 그렇게 의식 없이 10년을 누워 있고 아프다고 하더라도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끝까지 저는 효녀이고 싶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정인의 마음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까지 갈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는 충분히 공감은 갔었어요. 네. 예순영 배우님 마스크를 살짝만 조금 내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수녀를 연기를 하셨는데 수녀라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단단한 믿음과 어떤 그 자신의 삶을 그런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일 텐데 이 영화에서 그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이 흔들리게 되는 순간들도 경험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이 캐릭터 수녀가 가장 흔들리게 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인가요? 네, 수녀님들 그 카톨릭교에서 가장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되는 즉 이 생의 오고 감은 오직 주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인간이 개여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에서 수녀님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이 잘 따르다가 이제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안 되죠, 감독님? 안 되나요, 감독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지옥불에 계속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한 존재를 보고 과연 내가 한 발 다가가면 저 숨을 끊어줄 수가 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초로 자기가 여지껏 믿었던 뭔지 모르고 인습적으로 종교 때문에 믿어왔던 부분을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한 마지막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신의 이현희 배우님은 저희가 짧게 본 하이라이트만 보아도 너무나도 그간 본 적 없는 외양으로 등장을 하시는데요. 이 토선호라는 캐릭터를 아주 진한 메이크업과 그리고 굉장히 거친 행동, 거친 패션 이런 외양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호의 캐릭터의 컨셉을 감독님과 이제 스태프들이랑 상의해서 만들어진 컨셉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고 시도도 해보고 싶었고 또 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의 캐릭터에 맞게끔 그 컨셉이 나온 건데 기존의 제 이미지랑은 좀 다른 모습이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저도 기대가 돼요. 연기하는 배우는 짜릿함을 느끼셨던? 네, 설정이-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네. 이동희 배우님, 이 만신이라는 서비스를 굉장히 맹신하는 인물인데요. 이동희 배우님은 원래 운세나 운명 이런 거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잡지 뒤에 이번 이달의 운세 이런 걸 좀 많이 참고하고 지내는데요. 근데 좋은 일이 있어서 맞을 때는 참 좋고, 근데 나쁜 일이 있었을 때는 또 좀 조심하라고 적혀 있구나, 신기하게도. 근데 이게 사실 좀 놀아나는 기분이 드는 게 맨날 비슷한 게 이렇게 돌거든요. 아시다시피 비슷한 게 계속 돌고 있는데 그걸 보고 위안을 이렇게 가지는 제 자신이 좀 초라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조금은 참고하면서 살고 싶은 좋은 친구 같은 친구 같은.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운세? 저는 항상 뒤에 확인을 해봐요. 오늘이 지난 이후에요? 네, 시작 전에 이걸 확인하면 굉장히 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번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에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또 이 작품이 개봉되고 여러분들에게 만나짐을 당한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증명의 장유상 배우님, 이 자리에 사실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엄마 역의 문소리 배우와 또 협업을 하면서 와, 이 인간 배우 정말 대단하구나 느꼈던 어떤 순간 같은 게 있으세요? 저희 문소린 선배님과 함께 하게 됐을 때 사실 워낙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어서 막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사실 막 무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선배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시고 연기 편하게 할 수 있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촬영할 수 있었고요. 같이 연기하면서는 선배님 연기하시는 거를 이렇게 상대방으로서 보면서 혹은 모니터 할 때 선배님 연기하시는 모니터를 보면서 되게 저도 뭔가 울컥하는 순간들도 많았고 뭔가 되게 소름 끼치는 순간들도 많았고 정말 너무 잘하신다 이런 생각들도 많았고 하여튼 저한테는 너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아들이지만 사실은 어쩌면 계속 의심하게 되고 긴장감을 서로 유지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바깥에서 약간의 그런 미스테리어스함을 서로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하셨던 편인가요? 아니고 선생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제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더 이 작품의 그 내부에 들어가서 좀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기자분들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궁금함을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에 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품 한 작품씩 질문을 받아 배우님, 예수정 배우님께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소속 매체명과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중간이고요. 네, 조금 더 뒤로 가주시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민기동 감독님께 총괄 기획자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번에 작품들이 8편이고 그게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졌는데 혹시 제작비나 제작 기한 같은 좀 물리적인 제한이 있었는지
네. 전체 8편의 제작비가 사실 지금 상업 영화, 작은 영화 한 편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의 제작 환경이었었는데요. 한 작품당 10회차 이내 전후 촬영으로 촬영을 마쳤었고, 그리고 아마 동시에 모든 작품들이 같은 날 서비스가 되니까 그렇게 데드라인을 지켜서 아주 급하게 달려온 과정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SF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공간을 다 이제 지금과 다른 미술적 재현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각자들 고충이 많았을 텐데요. 그 오히려 그런 어려운 조건들 앞에서 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비주얼을 찾아내는 게 이번 게임의 규칙이고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힘들어하면서도 이 재난적 상황에서 재난 이야기를 다루는 이런 묘한 쾌감들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잘 촬영을 한 것 같고, OTT에도 개봉되고 MBC라는 방송 그리고 이제 부천영화제까지 독특한 상영 조건을 가지고 관객들을 만날 것 같아요. 네, 질문 답이 됐을까요? 답이 됐을까요, 기자님? 네, 아닌가요? 아니에요? 조금 더 이어지시는 질문이 그 다음 있으신 질문이 것 같아요. 뭐였죠? 네. 네, 감독들에게 끼칠 영향? 네. 네, 제일 저도 궁금한 점이고요. 처음 도전을 할 때 무모하다고 말리시는 분도 많았었고, 그리고 배우분들, 감독분들 마찬가지로 본인들 작품이 늘 바쁘고 더 큰 프로젝트가 항상 눈앞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걸어보지 않은 길을 이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막상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해봤을 때는 제가 목격하기에는 감독님들 굉장히 행복해하는 걸 봤었기 때문에 이 과정과 결과가 당연히 옆 친구들 혹은 주변 같은 영화인들에게 염사되고 전파돼서 궁금증을 품게 하고 이런 도전들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영화 감독들의 지금 고민들이 극장의 이런 변화나 감상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영화라는 것이 반드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만 소비 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는 굉장한 두려움과 질문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다양한 종류의 영화 만들기 방식에 대해서 그게 길이든 플랫폼이든 제작비든 장르든 그런 거를 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우리 작품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누군가가 영감을 받고 새로운 도전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작품을 내적인 의미를 떠나서 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 더 다른 시즌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지켜보고 있어요. 열어두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네. 간호중에 관련된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간병 로봇이라는 그 소재를 또 다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간병 로봇을 연기하셨던 이용 배우님께서는 인간적인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것이 무엇일까? 네. 로봇이 아닌. 인간적인 것이요. 예. 로봇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인간에 굉장히 가까운 로봇, 굉장히 그만큼 발전한 시대에 있던 로봇이어서 외형과 움직임을 봐서는 인간인가? 로봇인가?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로봇 간호중한테는
고통이 없고요. 그리고 죄책감도 모르고 자기의 감정을 잘 모르는 아예 모르죠. 간호중은 감정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은 생각하고 또 욕망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감정들 느낄 수 있다는. 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질문에 벌벌 떨면서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것은. 네. 간호 중에 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이 없으시다면 저희 이제 만신팀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신팀에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일 뒤쪽에 가운데입니다. 저기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작품 김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이현희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지금 보면은 배우들의 캐스팅이 약간 뭔가 찰떡 같으면서도 이전의 모습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고 각각의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경험하시고 나서 첫 공식 석상에 나오시게 됐는데 뭔가 개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캐릭터를 이제 구상할 때 이제 배우분들을 이제 좀 머릿속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전부터 평소부터 이현희 배우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러블리한 모습, 어떻게 되게 소녀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되게 좀 주도적으로 많이 보여졌다고 생각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사실 만신 이 캐스팅을 진행하는 와중에 형사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계셨고 어떤 특정한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보다 어떤 선택했던 것들 프로필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작품에 어떤 캐릭터를 선택했는지 보면은 혹시 이제 보여줬던 것보다 이제 이현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카리스마 있는 성격, 좀 보기보다 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선호와 함께 이 모험을 같이 즐기는 그 역할로 이제 가람이라는 이 남자가 나오는데 저는 되게 순수함을 갖고 있는 남자 캐릭터를 좀 그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항상 이제 어떤 콤비 플레이로 이제 선호와 이제 가람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선호 캐릭터의 강한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좀 중화시켜 줄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좀 자기 고민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좀 그것을 좀 폭력적으로 풀지 않는 어떤 순수한 모습의 남자 배우를 찾다 보니까 이동희 배우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었죠. 네. 이현희 배우님. 네. 네, 저는 특별히 달라진 점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또 여기 오기까지 오늘은 또 좀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또 저의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똑같이 변함없이 좋은 배우로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실 때는 항상 또 떨리고 기대되고 그런 것들이 네, 맞아요. 교차하시죠? 네. 네. 혹시 또 지금 만신의 노덕 감독님 이현희 배우님에게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기자라고 합니다. 이현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작에서 좀 더 게임에서 형사로 좀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 전작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전작의 경험들이 어떻게 또 이번에 작품에 도움이 되었는지. 근데
좀 선호는 좀 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전작에서 물론 경찰로서 어떤 책임감과 강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실 선호 역할을 함으로써 저는 좀 자유스럽고 어떤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치를 잘 안 보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친구를 그려보고 싶어서 되게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동희 배우님 이번 작품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뭐 평소 때 다른 영화 현장에서는 좀 안 나올 법한 어떤 질문들 같은 것들을 감독님과 또 그렇게 함께하는 동료와 많이 나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금은 뭐 낯선 이 공간에서의 연기는 좀 어떤 다름을 배우에게 또 주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SF라는 장르를 저도 처음 이렇게 접해 보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사람 사는 얘기는 다 똑같구나. 이게 뭐 시대건 어떤 그런 상황이 주는 어떤 그런 색깔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멀지 않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의상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광장시장이나 이쪽에서 좀 찾아봤는데 오히려요? 네. 광장시장이 SF구나 뭐 이런 그 자체가 SF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그런 것들이 과거와 미래를 이제 관통하는 뭐 여러 그런 느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람 감독님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뭔가 참고하셨던 어떤 작품이나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우선은 사실 한 가지 특정 작품을 많이 참고했다기보다는 되게 골고루 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미래의 경찰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SF 영화나 아니면은 SF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많이 참고를 했었고 또 일단은 버디물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형상화 버디물의 영화도 많이 참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배우님들은 이 SF라는 장르의 매력이 무엇이다라는 느낌을 이번 작품 끝나고 나서 좀 더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하준 배우님? 상상하는 대로 좀 제약 없이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래야 되잖아라고 보통 사람들이 행동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제약할 수 있는데 SF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좀 더 재밌고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상상력의 폭을 아주 넓혀주는 그런 장르였었군요. 이시영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하준 씨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SF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조금 신선하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SF 영화 중에서 이시영 배우님이 가장 좋아했던 여성 캐릭터 혹시 있으세요? 딱히 사실 저는 되게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이렇게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저는 다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번 블링크의 본인의 역할이 그런 캐릭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또 이어가실 분들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작품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인간증명팀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증명 김석 감독님 그리고 장유상 배우님께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님 이 작품을 처음 떠올리게 됐었던 이 어떤 시작 같은 것들이 물론 뭐 작품이 기존적으로 있었기도 하지만 어떤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던 작품이었나요? 네, 원작이 이루카 작가님의 독립의 5단계라는 원작이 있었는데요. 그 소설을 읽고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딜레마 같은 것 그것이 이 세팅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사람 간의 이야기를 좀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각색을 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다루었던 작품들이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어떤 SF 장르 안에서도 이 인간증명이라는 작품이 지금까지의 뭔가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작품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가장 큰 차별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시면 이게 SF인가? 그건 어떤 의미죠? 정도로 SF인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싶을 정도로 뭐 AI 안드로이드를 연기하거나 우리는 그런 설정을 갖고 있지만 이 장유상 배우님이 연기해주신 그 영인이라는 캐릭터 그 인물이 뭔가 SF적인 연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지금 이 배우의 상태가 그 어머니의 시선으로 계속 보시면 문소리 선배님이 연기해주신 그 가헤라 역할의 시선으로 보시면 이 아들의 상태는 내가 그 낳은 아들의 모습인 건지 아니면 그 의문의 죽음 뒤에 내가 다시 살려낸 안드로이드의 모습인 건지 뭐 이거를 오히려 더 혼동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네 인간적이고 뭔가 자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비주얼을 택해서 네. 이것이 SF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본 적 없는 SF를 만드셨던 것이죠. 본 적 없는 건 아닌데 네, 약간 그렇습니다. 네. 장유상 배우님은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문소리 배우가 바라보는 이 캐릭터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 안에서는 그 모호함을 약간은 해결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인공지능 AI를 연기하면은 어떻게 뭐 사람과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미팅 초반부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제가 아니고 그 영인이 AI 영인이 그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 지금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죽은 영인에 대한 감정 그것만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더 AI스럽게 네. 연기를 한다기보다는요. 네네. 아주 궁금함이 뭉게뭉게 솟아나는 그런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인간증명에 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계신가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혹시 제가 아까 전에 좀 타이밍을 놓쳐서 네. 민규동 감독님께 네. 질문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민규동 감독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으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손호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넷플릭스 통해서 서비스됐던 그 블랙미러라는 그런 작품하고 굉장히 비교해서 많이 기대가 되고 한국판 블랙미러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 그 작품도 참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셨다면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 SF라는 소재가 영화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그 TV나 드라마 쪽에서는 흔치 않았던 소재인데 보면 영화나 방송, OTT의 그런 경계를 허무는데 좀 가장 적합한 장르나 주제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블랙미러는 좋아하시는 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블랙미러에서 준 영감은 한 50분 전후의 이야기라는 단편 영화도 아니고 장편 영화도 아닌 우리가 잘 익숙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서사 구조가 우리가 좀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미드폼의 이야기 구조일 수 있겠구나 이런 지점이 있었고 8개 우리 원작들은 이번에 뭐 플랫폼도 좀 다양하지만 좀 더 교류하고 싶었던 거는 SF 문학인데요. 영화보다 물론 만들어지는 구조가 훨씬 쉽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20, 30대 많은 젊은 작가들 중에 SF를 쓰지 않는 작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한국적인 게 무엇인가, 인간적인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SF라는 새로운 장르적 구조 속에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고 그게 한 10년 동안 정말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문학적 에너지를 영화와 함께 결합시키는 지점, 그 지점을 또 중요한 시도로 고민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독님들이 또 다르죠. 블랙미러는 작가가 거의 한 사람이 같은 세계관으로 거의 다 비슷하게 이어가니까 이마에 이제 점 하나 붙이고 뭐 모든 걸 다 보는 어떤 뭐랄까 그렇게 화려한 스펙타클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SF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묻을 수 있는 그 지점의 맥락들은 우리도 비슷하게 들어와 있겠지만 감독님들이 각자 다르고 원작들이 각각 다른 화두들을 던질 수 있게 제가 그 차별점들을 잘 찾아놔서 넷플릭스랑은 좀 더 다르게 더 뭐 호불호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취향에 맞게 작품 골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이 네 작품도 다 네. AI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AI의 구현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화두를 놓고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지점들을 보면 이제 블랙미러하고는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새로운 어떤 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질문을 또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냥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작품을 통해서 OTT하고 영화 방송이 이제 경계를 허물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SF라는 장르가 이제 TV 드라마에서도 좀 효과적인 장르인지 그런 거를 경계를 허무는데 적절한 장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네. 네. 아마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한다라는 마음이나 생각 같은 거를 딱 품고 드라마를 어떻게 좀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새로운 성격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목표로 시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영화 감독이고 감독님들에게도 좀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관객들하고 만나는 방식에는 여러 이제 기착점들, 여러 항해를 통해 다른 항구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결과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화학적 효과는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SF는 분명히 아직 우리가 너무 이제 서구적인 장르로 터부시해 왔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작업의 결과만 봐도 그 이야기 자체가 새롭다고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들과 상상력 안에 있지만 이렇게 놀이터가 달라지면 완전 색깔이 달라지는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많은 다른 시도들이 드라마든 영화든 OTT든 앞으로는 이렇게 큰 물결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아까 각각의 작품들에 대한 질문에서 시간이나 뭐 타임을 좀 놓치신 기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또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가운데 손 드신 기자분입니다. 4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스포티비 뉴스의 김현복 기자입니다. 사실은 김기동 감독님이나 다른 감독님들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8명의 감독이 SF 영화, 시네마틱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업하면서 공유했던 원칙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그 협업을 하신 셈인데 내 감독님들 마치고 나신 소감이 어떠신지 혹시 시즌 2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덕 감독님 어떠세요? 처음에
함께 공유하셨던 어떤 원칙 원칙 같은 같은 것들이 맞아요. 있으신가요? 네.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같은 예산 안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예산에 그리고 이제 SF다 보니까 CG 의존도가 좀 각각 다른데 이제 어떤 그 고루한 퀄리티를 좀 내기 위한 방향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같은 어떤 CG 업체에서 다 같이 좀 그 작업을 해주셨던 게 있고 아무래도 이게 그 방송과 이제 그 OTT로 서비스 되다 보니까 러닝 타임에 대한 좀 그 규율 같은 것도 이제 왔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처음 시도되는 시즌 1이다 보니까는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리되는 것들이 중간중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각자 팀들이 그 지점을 받아들여서 했던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는 사실 되게 그 어떤 훨씬 그 창작에 대한 자율성은 되게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그 어떤 상업 영화보다는 되게 많이 열려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그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그 시나리오 과정부터 어떤 감독의 어떤 창작성에 대한 그 좀 그 100% 이제 그 지지를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SFA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아무런 이제 그 묻지 않고 이제 그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무조건 지지를 해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고요. 그 사실 우리 배우들하고도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상당히 그 그러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이 예산이나 이제 그 물리적인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의외로 되게 어떤 즐거움과 어떤 그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고 시즌 2는 사실 그 시즌 1을 이제 후회 없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혹시 다른 감독님들도 다른 기회가 이제 가면은 이런 또 좋은 기회로 이제 다시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러닝타임 기술적인 부분에 울타리는 좀 있었지만 창작에 있어서는 정말 넓은 마음으로 제약 없는 창작을 하셨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시즌 2는 네, 약속드린 게 네. 그러니까 보통 영화들은 시나리오 통과해야 되고 배우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투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필터링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관없이 미리 투자가 다 결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배우랑 원하는 이야기로 마음껏 이제는 핑계도 댈 수 없고 변명도 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말 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제안 드려서 거기서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물리적으로는 어려웠어도 정신적으로는 좀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제안했을 때 주춤주춤 갈등하셨던 한가람 감독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느낌이 어떠신지. 저는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했었는데 일단은 저한테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창작자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고 또 액션이라는 장르를 사실 이렇게 빨리 해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그걸 도전해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고 일단은 저는 사실 지우에 딱 되게 이시영 배우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리고 하준 배우님도 제가 드라마에서 보고 되게 다른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좀 되게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김우석 감독님께서도 네. 저도 좀 더 대중적인 플랫폼 안에서 뭔가 더 많은 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영화나 언어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 기대를 갖고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장유상 배우도 만날 수 있었고
평소 팬이었던 문소리 선배님도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좋은 시즌 2가 진행이 된다면 또 노덕 감독님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다 갈아 넣어서 여한이 없으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감독님들에게 기회를 주는 걸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혹시 또 질문 더 있으신 기자분들 손 들어주시면 뭐 배우님들 혹은 감독님들에게 질문 있으시면 작품하고 상관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로 가겠습니다. 사실 SF 영화 하면 그 스토리 라인이나 뭐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이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요즘에 많은 관객들이나 시청자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거나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좀 구현이 됐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민 감독님께서 어떻게까지 구현했다, 어느 정도까지 자신 있다고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감독님들 다 다른 작품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의 작품들을 아직 보지 못하신 상태시군요. 네, 아마 이제 같이 며칠 있다가 보려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SF가 주는 약간 선입견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뭐 시각적 스펙타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SF의 다양한 하위 장르를 보면은 그렇게 꼭 시각적으로만 승부하는 영화들만 있는 건 아니고 아주 깊은 사유를 던지는 영화들, 근원적인 질문들을 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한국 사람, 동양인의 얼굴과 그런 과학적 요소가 붙었을 때 오는 이질감들이 이제 새로운 관객들이 처음 감상법을 형성해 나갈 때 아마 좀 낯설어하거나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 통과 제의는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얼마나 과학들이 재현돼 있나의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 우리 주어진 조건 안에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한국 상황에 붙을 수 있는 우리만의 과학적 그 시도들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이미 굉장한 제작비를 갖춘 서양의 큰 영화들과 비교하면은 당연히 어떤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질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이야기 안에서 수용 가능한 시각적 재현들이 전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지점은 이제 많은 감독님들이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는 지점도 있을 텐데 저는 즐겁게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보는 설득력 이상의 어떤 이야기적 설득력을 더 중요시 여겼었던 부분. 결국은 화두가 가장 큰 힘이니까 그 지점에서 얼마나 이제 이 작은 이제 비주얼의 시도가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부딪혀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남은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네, 저기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작품들이 웨이브랑 MBC 두 군데에서 보여지게 될 텐데 각 작품별로 러닝 타임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각자의 러닝 타임을 제한을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 완성된 편집본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웨이브에 반영되는 작품별 러닝 타임과 MBC에서 보여지는 러닝 타임이 차이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각각의 뭐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편집되는 포인트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네요. 네, 민규동 감독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셔야 될까요? 그 아니면 각각 감독님들께서 원래 계획은 이제 웨이브에는 MBC랑 다르게 이제 등급에 대한 제한도 없고 길이에 대한 제한도 없고라는 조건들을 감독님들에게 제안을 드렸었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조건 안에서는 지금 웨이브와 MBC는 같은 버전, 같은 길이의 버전이 나가고요. 그거라도 최선을 다해 표현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아마 감독 버전으로 좀 더 다른 긴 길이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는 감독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두 서비스는 같은 각각의 버전이 나가요. 작품들이 러닝 타임이 어느 정도 50분 전후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히 그 프레임까지 딱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데요.
시간대는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50분 전후의 러닝 타임으로 해서 웨이브와 MBC에서 서비스되는 것은 거의 같은 같은 버전. 버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이야기들의 반을 또 여기까지 왔는데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7월 10일 바로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정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함께 하시는 포토타임 가지실 텐데요. 촬영은 그 인간증명 만신 간호중 블링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간증명의 김희석 감독님과 장유상 배우님은 무대 중앙으로 가주시고 다른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잠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셔갖고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객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증명팀 무대 중앙으로 화살표 있는 그쪽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시면 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네, 먼저 무대 중앙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충분하시다면 객석 오른쪽 카메라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객석 오른쪽 카메라 봐주시면 모두 충분히 촬영이 끝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 사진 촬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작부부의 1부에 함께 했었던 4작품의 감독님이 배우들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2부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함께 해주신 인간증명, 만신, 간호준, 블링크 감독님 배우님께서는 무대 아래로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